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고 믿는 세상에서 때로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몸, 이야기, 결정, 용기는 마치 다른 우주에서 온 한 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이며 눈에 보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왔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경계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상에 소개된 20명의 비범한 여성들 중 저는 유럽 청중을 가장 깊이 매료시킨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경이가 아니라 인간이 종종 어떤 신화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7가지 운명으로의 여정입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정상의 정의를 쓰기로 결정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 에비게일 앤 브리타니. 헨셀 에비게일과 브리타니 헨셀의 이야기는 숙련된 의사들과 모든 유럽 대중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990년 태어난 이 샴 쌍둥이는 인간의 몸에 대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2개의 머리, 2개의 개성, 세상을 보는 2가지 다른 관점.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하나의 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에비는 오른쪽을, 브리타니는 왼쪽을 제어하며 어릴 때부터 말없이 완벽하게 조율된 안무처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장기, 시스템, 기능을 공유하지만 꿈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이중적인 개성이 세상을 그토록 매료시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그들의 해부학에 경탄하는 동안 유럽과 그 너머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한계가 아닌 결단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운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2개의 목소리, 하나의 길. 그들의 존재는 제약이라는 개념을 반박하고 강함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빛나는 기억으로 바꿉니다. 에비게일과 브리타니는 한 몸을 공유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함의 그림자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용기의 빛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발레리아 루키아노바. 언뜻 보기에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하게 모델링된 인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를 그토록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2012년 그녀의 이미지가 소셜 네트워크를 장악했을 때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한 젊은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을 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인형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레리아는 이 길이 수많은 수술, 고통스러운 조정, 타협 없는 일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의 모든 비율, 모든 윤곽, 모든 선은 바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 날씬한 몸매, 커다란 눈과 외과적으로 형성된 코를 가진 인형 같은 얼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자기 조성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급진적인 규율의 상징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 저항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소셜 플랫폼에서 발레리아는 극도로 엄격한 운동, 세심한 메이크업 루틴, 거의 전적으로 외모에 받쳐진 일상생활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유럽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끝나고 인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바비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매혹적이고 혼란스럽고 정체성의 개념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3. 조슬린 와일든스타인.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의 이야기는 상류 사회의 과장된 전설처럼 들리지만 소름 끼치게도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유럽 대중을 매료시키고 동시에 짜증나게 했습니다. 스위스 혈통의 미국 사교계 인사인 그녀는 영화, 예술 또는 특별한 업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형수술로 너무나도 많이 변형되어 이미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에서 벗어난 얼굴 말입니다. 언론이 그녀에게 붙여준 캣우먼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수년간 그녀의 얼굴 특징을 거의 강박적으로 형성하고 재형성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억만장자 알렉 와일든스타인과의 결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대한 무심한 언급이 첫 수술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작은 수술이었지만 그 후 멈출 수 없는 변화의 연쇄가 이어졌습니다. 피부는 당겨지고, 윤곽은 옮겨지고, 광대뼈는 강화되고, 눈꺼풀은 들어 올려지고, 턱선은 모델링 되었습니다. 각 시술마다 조슬린은 한때 자신이 뵀던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극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얼굴이 끝없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변형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인간이 자신의 외모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용, 사랑 또는 독특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처럼 세상을 움직입니다.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은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수수께끼이자 과잉의 거울이며 아름다움을 찾지 않고 쫓아다닌 삶의 눈에 보이는 흔적입니다. 4. 미셸 에코크. 미셸 에코크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욕망이 어떻게 급진적인 삶의 결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단 24세의 나이에 이 젊은 독일 여성은 유럽을 매혹과 공포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바로 더 날씬한 허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나 적당한 운동으로 끝나는 일이 그녀에게는 타협 없는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미셸은 코르셋을 끊임없이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식사 중에도,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3년 동안 코르셋은 그녀의 몸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숨막힐 듯하면서도 동시에 경고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정상적인 비율에서 믿을 수 없는 40cm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강철 같은 규율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상화된 몸매에 대한 압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기념비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들은 그 결과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장기가 밀려나고 폐가 압박받고 소화에 부담이 가고 자세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미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코르셋은 고문의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자기 형성의 도구였습니다. 유럽은 논쟁하고 비난하고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르며 자신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고 도발적입니다. 이는 미학적 이상이 모든 경고, 모든 의심, 그리고 몸이 정하는 모든 한계보다 더 중요해질 때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 질라타,
줄리아 군텔. 더 잘 알려진 질라타의 이야기는 판타지 소설의 한 장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현실입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그녀의 몸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4살 때 그녀의 비범한 유연성이 발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미 서커스 무대에서 해부학적 논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으로 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자연이 그녀의 관절에 일반적으로 신생아만이 가지는 자유를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질라타는 빠르게 유럽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TV 방송국과 과학자들은 성인 인간의 몸이 어떻게 그러한 극단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심지어 MRI 촬영을 통해 그녀를 조사했고 그녀의 전체 운동기관의 유연성이 실제로 아기의 유연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팔다리를 비틀고 척추를 구부리고 숨을 멎게 할 정도로 몸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춤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질라타는 거의 변신합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순수한 고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모습 뒤에는 수년간의 헌신, 훈련, 그리고 모든 근육, 모든 힘줄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토셔니스트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체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규칙을 구부리기 위해 태어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6. 아네타 플로르치크. 아네타 플로르치크의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힘의 이야기입니다. 신체적 힘이 종종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세상에서 폴란드 출신의 이 선수는 모든 예상을 깨고 오늘날까지 유럽을 감동시키는 결단력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단 16세에 그녀는 역도 훈련을 시작했고 곧 자신이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찾고 있을 때 아네타는 이미 자신의 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강의 여성 타이틀을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 무려 4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는 그녀의 인상적인 삶의 업적 중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국가, 유럽 전 세계적인 성공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역도 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고 거의 섬세한 아우라는 그녀가 각 대회에서 보여준 거칠고 폭발적인 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힘이 그녀 안에서 새로운 정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정확하며 멈출 수 없는. 결국 현역 선수 생활에서 은퇴했을 때 그녀는 공공생활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치에 뛰어들어 말보르크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힘이 근육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재창조하고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네타 플로르치크는 단순히 역기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계를 허물고 여성 역도 스포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아마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시대 말입니다. 7. 줄리아 그누스. 줄리아 그누스의 이야기는 반항이나 돋보이고 싶은 욕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피부 광과민성 포르피린증, 포르피리아 큐타네아 타르다 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는데 이 병은 그녀의 피부를
극도로 빛에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조차도 고통스러운 물집을 유발할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깊은 흉터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숨어 지내고 긴 소매와 닫힌 커튼 뒤에서 삶을 보내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용감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그녀의 피부가 영원히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 그녀는 이 흔적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몸에 문신을 하나씩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용, 꽃, 무늬, 색깔. 각 모티프는 질병으로부터 되찾은 통제권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보호막으로 시작된 것이 예술작품이 되었고, 그녀는 유럽을 감동시키고 동시에 놀라게 한 결단력으로 그것을 몸에 지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몸의 95%가 문신으로 덮였고, 기네스 세계 기록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문신한 여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색깔 뒤에는 조용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문신은 과도함도 도발도 아니었으며 고통과 자신의 피부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대한 갑옷이었습니다. 줄리아 그누스는 자기 결정이 많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캔버스의 형태로 각 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일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를 세상이 본 가장 비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7가지 비범한 운명으로의 이 여정 끝에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한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르게 존재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변신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서 일어설 용기를 찾는 곳에 있습니다. 몸을 공유하면서도 두 개의 완전한 삶을 사는 두 자매든, 살아있는 인형으로 변모한 여성이든, 고통을 색깔과 무늬로 바꾼 또 다른 여성이든, 그들 각자는 강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한계를 넘어서고 다른 이들은 삶에 의해 경계를 넘어서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특별함이 종종 세상에 의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희귀하기 때문에 유럽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용한 순간에 묻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뛰어넘으라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